예, 1차식의 형태는 1차 함수의 형태는 직선이죠. 아,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언제 배우냐면 중2 때 배웁니다. 중2 때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랑 도대체 뭔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 물론 내용이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고1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것을 좀 반복 심화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2 때는 단원 제목이 1차 함수로 나와 있고요. 고1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거의 같은 말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내가 이제 R2 평면에 그려질 수 있는 모든 직선 형태들을 다 망라한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서 미묘하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x equal c라든지 y equal 어떤 상수항.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나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뭘까요? 이 중에서 요게 이제 함수가 아니죠. 요거요, 요거. 요거는 이제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형태를 그려보시면 어, y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의역은 하나밖에 없고 뭐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x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y의 그 원소가 무수히 많이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의 조건을 위배하죠. 따라서 함수라는 요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요거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0차 함수란 뜻이에요. 왜? x의 1제곱 모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R2 평면의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이 나오는 것은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직선이 나온다.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직선이고 x equal c도 직선이고 y equal c도 직선이다. 자, 따라서 이것을 총망라하여 고등학교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단원의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을 만들어 가거나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 1차 항이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네, 굉장히 네, 급물살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냐면요. 뭐 이 중에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것은 놔두도록 하고 뭐 요거를 한번 이제 초이스를 해 보겠습니다. 자, f1 도트 f2의 x다. 자, 이 결과는 여러분 어때요?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함수들이 합성 함수들이 각각 f1 아니면 f2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f1x가 되거나 f2x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양쪽에 f1의 인버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f1의 인버스를 해보시면 f2x가 네, 막바로 x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2x라는 것 자체를 모양을 조금 뭐 치환, 네, 뭐 equal t라고 이렇게 블록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f1t equal 네, t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 주어진 컨디션에 의해서 추론을 해본 결과 f1x랑 f2x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네, 항등함수, 즉 fx equal x가 될 수밖에 없다. 네, 필연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f1x랑 f2x 둘 중에 하나는 ix, 즉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하나는 약간 좀 뭐 중립을 생각한다? 뭐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니까 네, ax 플러스 b 해놓고 뭐 a는 0이 아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까 이제 두 번째 있었던 이거나 세 번째 있었던 이거는 한다고 해봤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I 이제 합성 K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K 합성 I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둘 다 항등함수의 성질 때문에 AX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KX 자신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A와 B에 관한 정방정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KX를 파악할 수 있는 식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바로 항등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뭐 I 도트 IX라든지 아니면 이제 K 도트 KX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A와 B에 관한 실마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X가 돼버리죠. 자, 이것도 그냥 당연히 항등함수 두 번을 했으니까 항등함수라는 너무나 트리비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와 B에 관해서 추론해가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K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을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조금 정돈된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니까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떨까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결과는 이게 X가 되던가 아니면 AX 플러스 B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1번 케이스라고 하고 2번 케이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케이스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에서 자, 이거 반드시 1이 돼야 하고 이 상수항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A제곱이 1이라면 A는 풀마 1이 되겠죠. 자, 풀마 1.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그냥 나눠서 쓰는 게 좋겠네요. 나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A가 1이라면 B는 필연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B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가 생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뭘까요? 근데 KX는 그냥 X가 되겠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KX 자체도 어떤 항등함수 이런 트리비얼한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싱겁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의 조건을 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에는 기재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만약에 내가 KX를 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다?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내가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B를 넣었을 때 반드시 1이 나와야 한다. 자, 따라서 B는 2가 되겠죠. 그러므로 KX는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1번에 의한 1번 필터에 의한 결과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 필터로 가볼게요. 자, 2번에 의하면 이제 요 A 제곱 1창의 개수가 A와 일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상수항 B배의 A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상수항에서 이제 B가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B에 관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B 이퀄 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진행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 마이너스 1 이퀄 0 해서 자, A가 0이거나 A가 1인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A 이퀄 0은 일차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1이면 요거에 따라서 B는 그러니까 B 곱하기 A가 0이기 때문에 A가 1인 것에 대한 어떤 대가 B는 자기가 이제 0이 됨으로써 이렇게 책임을 떠안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어떻게 환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KX가 X 플러스 0이니까 그냥 요게 되는구나. 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아까 이제 1번 필터에서 첫 번째 가정에 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F1과 F2가
자, 하나는 반드시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항등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 첫 번째 필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등함수가 있고, 자, 얘의 파트너가 바로 여기에 나왔던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F1, F2. 자, 순서상으로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둘 다 항등함수인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데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걸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F1과 F2가 어떤 게 항등함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못을 박지 않았죠. 따라서 F1과 F2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대칭식처럼 순서가 바뀌어도 네,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순서쌍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제 정답은 3입니다.